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릿속이 마치 고속도로처럼 온갖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달려가는 느낌. 내일 있을 중요한 발표 때문에 손에 땀이 나고 지난주 친구와의 대화가 계속 맴돌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일요일 저녁이 되면 월요일이 두려워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끝없는 생각의 회오리에 갇혀 사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떠올리는 생각의 개수가 무려 6만 개에서 8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중 대부분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생각의 터널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고 계십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깊이 분석할수록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흔한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요리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양념을 적절히 넣으면 음식 맛이 좋아지지만 같은 양념이라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음식을 망치게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사고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과도한 생각은 오히려 행동을 마비시키고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악기를 구입하고 선생님을 찾아 레슨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 나한테 재능이 있을까?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질문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서 결국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는데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며칠을 끙끙거리다 보면 정작 제출 기한을 놓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85% 정도 완성도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100% 완벽하게 만들어서 늦게 내는 것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성공한 창업가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완벽한 계획보다는 빠른 실행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대략적인 방향만 정한 뒤 일단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점차 성공 확률을 높여간 것이죠. 통계적으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약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2%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위해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느라 정작 중요한 현실의 일들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호흡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해져 내려온 지혜입니다. 호흡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합니다. 평소에는 숨 쉬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호흡에 집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바로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코를 통해 천천히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그 공기가 코에서 목을 지나 폐로 들어가는 경로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입을 통해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호흡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동안에는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치 시끄러운 라디오의 볼륨을 낮추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호흡 관찰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준비물이나 장소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회사 책상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몸과 호흡뿐입니다. 처음에는 겨우 몇 초 동안만 집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차 집중 시간이 길어집니다. 신경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뇌의 물리적 구조가 실제로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의 크기가 줄어들고 반대로 집중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의 두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뇌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호흡 연습이 마음의 위안을 넘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뇌 훈련 방법이라는 뜻이죠.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호흡도 없고 내일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만이 실재합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해졌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3번의 깊은 호흡입니다. 첫 번째 호흡에서는 자신의 긴장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합니다. 두 번째 호흡에서는 그 긴장을 숨과 함께 밖으로 내보냅니다. 세 번째 호흡에서는 평온함을 받아들입니다. 이 단순한 3번의 호흡만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이 상당히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 외에도 몸의 감각을 의식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지금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발바닥이 바닥과 닿아 있는 느낌은 어떤지, 손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런 신체 인식은 순식간에 당신을 현재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의 대부분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 내일 중요한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현재 이 순간에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안전한 공간에 있고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으며 글을 읽을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순간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과거의 환영이나 미래의 상상일 뿐입니다. 심리학 연구를 보면 감정과 시간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대부분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주로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평화와 고요함은 현재 순간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의 힘을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걸 진지하지 못했을까라고 말이죠. 현재 순간에 머물 때 느껴지는 평화로움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오랜 습관 때문에 자동으로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방황하니까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가 의자와 닿는 압력을 느껴보세요. 발바닥과 바닥의 접촉면을 의식해보세요.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도 관찰해보세요. 불안하거나 생각이 너무 많아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하여 333 기법입니다. 주변에서 보이는 것 세 가지를 찾아서 이름을 붙여보세요. 들리는 소리 3가지를 인식해보세요. 만질 수 있는 것 3가지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창밖에 나무, 책상 위에 컵, 벽에 시계가 보인다. 에어컨 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책의 거친 표면, 책상의 매끈한 질감, 의자의 부드러운 천이 느껴진다. 이 기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의 주의를 강제로 현재 순간의 감각으로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머릿속에서 일어나지만 감각은 몸에서 일어납니다. 감각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을 잡는 것처럼 감각이 우리를 생각의 바다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빠지는 또 다른 생각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만약에라는 가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만약에 실패하면, 만약에 사람들이 날 비웃으면? 이런 질문들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만약에 대한 답을 찾으면 즉시 또 다른 만약에가 생겨나니까요.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면 그럼 보험을 들어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보험회사가 부도나면? 이라는 새로운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보험회사에 분산해서 가입하자라고 결정하면 이번에는 만약에 보험료를 감당 못하면? 이라는 걱정이 또 생겨납니다. 이렇게 끝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 가정법 사고의 특징은 점점 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합리적인 걱정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되면? 같은 극단적인 상상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 가정법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가정법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예상보다 훨씬 잘 풀린다면?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만약에 이 경험을 통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된다면?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보세요. 처음 애플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컴퓨터를 조립해서 파는 작은 가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거대 기업이 되었죠. 물론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비책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는 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우산을 챙기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비 걱정만 하면서 지내지는 않잖아요. 균형 잡힌 사고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신에게는 가혹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위로하면서 자신이 같은 실수를 하면 나는 정말 형편없어 라고 자책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내면의 대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조언하듯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지? 라는 말 대신 괜찮아,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다음번에 조금 더 주의하면 되라고 말해보세요.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라는 말 대신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친절한 내면 대화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외부에서 오는 압박도 충분히 큰데 자신까지 자신을 괴롭힐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생각을 완전히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성 없는 반복적인 걱정들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 방법 같은 좋은 생각들은 환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에 에너지를 쏟을지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TV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없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다른 채널로 돌리듯이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 떠오르면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구름 관찰법이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생각을 하늘의 구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에 떠올랐다가 바람에 의해 사라지듯이 생각도 마음에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게 놔두는 것이죠. 이때 핵심은 생각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평가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라고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계속하면 생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커집니다. 반면 작은 행동이라도 취하면 생각의 에너지가 행동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지 고민 중이라면 완벽한 계획을 며칠 동안 세우는 대신 일단 관리 영상 하나를 보거나 체험 수업에 신청해보는 것입니다. 행동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추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리학에서 정지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적은 힘으로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기 쓰기도 효과적입니다. 머릿속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머릿속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크고 무섭게 느껴지던 생각들이 글로 쓰고 나면 이게 전부였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일기를 쓸 때는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써보세요. 며칠 후 다시 읽어보면 비슷한 걱정들이 반복되거나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생각 정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움직임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걷기, 족기,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탁월합니다. 운동 중에는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숨이 차고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 감각에 주의가 가면서 복잡한 생각들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죠. 자연과 접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무, 꽃, 하늘, 바람 같은 자연의 요소들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도시에 산다면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보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해보세요. 감정도 생각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입니다. 지금 화가 나고 있다. 지금 슬프다. 지금 불안하다라고 표현하면 이런 감정들이 영원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봅시다. 이때, 맞아, 나는 정말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시도조차 하지 말자 라고 반응하는 것과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알 수 있지? 라고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생각이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때로는 과도하게 생각하고 불안해하며 실수를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완벽함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면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최선은 실현 가능한 목표이고 최선을 다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작은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생각에 빠졌을 때 3번의 깊은 호흡하기, 하루 5분,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하기, 부정적 가정법 대신 긍정적 가정법 사용하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기,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머릿속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실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세요.